안녕하십니까, 세태양봉입니다. 오늘은 자연 상태에서 입춘 절기가 되면 모든 그 동면에 들어간 그 개구리나 뱀지렁이 같은 동물들이 움츠렸던 몸을 기리게 피는 그런 계절인데, 꿀벌들과 마찬가지로 분막이 준비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전혀 인위적으로 깨우지 않은 벌들도 이미 여왕벌은 몸을 부풀리고 산란을 시작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벌을 일찍 깨운다는 것은 기후변화로 개화기가 점점 악당겨지는 현상으로 충분한 퇴밀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은 1월 24일, 25일경에 제가 옥사산 패드를 집어넣었던 건데, 오늘 거의 열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리지 않고 있네요. 이 효과가 한 10일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 빼내고요. 물을 많이 먹었나 안 먹었나 한번 살펴보고, 물이 많이 안 먹었네요. 요거는 그냥 놔두고,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물 많이 먹었나 안 먹었나 보자. 여기도 많이 안 먹었는 것 같아. 예, 내일이 그 2월 3일 절기상 입춘에도 불구하고 입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최저 기온 영하 11도에서 12도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을 맴도는 날씨가 계속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다는데, 일찌감치 벌을 깨우시는 분들은 냉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에 더욱 힘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안이 지난 1월 21일부터 공구 압축과 첫 화분떡을 올려주는 작업을 했었고, 1월 25일 이후 소주 옥사산 처리와 내부 급수 작업을 했었는데, 그동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일기가 불순하여 보통 여러분은 이런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오늘 낮에 그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소주 옥사산 패드를 걷어주고 화분떡을 벌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점검하고 벌통 외부와 내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예, 화분떡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파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트칼로 이렇게 파주면은 이렇게 가운데서 또 파먹기 때문에 끈적끈적 달라붙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털으면 돼요. 그러면 네.
예. 자, 먼저 소주 옥살산 패드에 관해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몇 말씀 올립니다. 글리세린 그 옥살산 패드는 이미 여러분들이 양봉에 사용하고 계시고 장단점을 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글리세린 대신 소주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의아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실험을 반복해서 여러 해부터 사용해 왔고 이미 입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따라서 했다가 낭패를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그 봉군이 피해가 없고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이 소주 옥살산 처리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벌통들도 1월 25일경에 투입해서 비닐과 보온 덮개로 완전 밀폐된 상태에서도 열흘가량 견디고 잘 자라는 것을 보면 대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드기도 무척 잘 잡히고요. 지난 가을 그 세타양봉 11월 중순 페이지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 소주 그 약재 처리법을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날씨도 오늘 따뜻하고 이왕 뭐 볼통을 열어본 김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드는 이제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먹었는지. 자, 이 정도 먹었습니다. 이 정도. 그냥 넣어주고요. 이쪽에다. 화분떡이 얼마만큼 먹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거는 이제 산란이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쪽에 이제 제일 갓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갓장을. 예. 갓장에 이 밥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퍼날랐네요. 저 안쪽으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이제 손바닥, 애기 손바닥만큼 요만큼 이제 뚜껑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예, 산란이 가 있고요. 이쪽 다 산란이 가 있고, 예, 이쪽도 보겠습니다. 이쪽도 산란이 가 있습니다. 여왕벌이 안 보이네. 됐나? 일로 갔나? 자, 보자. 여왕벌이 어디 갔나?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도. 예, 첫 번째 장입니다. 예. 왕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 여기서 몸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왕이 있죠? 예.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산란을 그만큼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이렇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고, 벌들이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봄에는
조심조심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천연 가죽 분무기입니다. 예. 제가 입냄새가 나빠서 벌들이 도망갑니다. 그냥 불어대면 그냥 분연기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자, 가봐. 찡겨주고만 안 되니까. 자, 옆에 마무리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밖에 나그 동산벌들은 낮에는 햇빛에 노출돼서 수분 공급을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하늘에 구름이 깔리면 그대로 그 동사하는 경우가 많고, 눈에 앉으면 그대로 또 뭐 동사하기도 합니다. 이 동산벌들은 근처 나무가지에서 활동하는 박새나 작은 새들이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벌통 안에 넣어둔 화분떡을 확인합니다. 화분떡에 손을 올려놔 따뜻한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따뜻하면 정상이고 차가우면 비정상으로 나중에 따뜻한 날을 골라서 내검 조치해주면 됩니다. 화분떡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도 검사해봅니다. 화분떡을 잘 먹고 있으면 산란 육아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화분떡을 전혀 먹지 않고 있다면 산란 육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혹시 여왕벌이 망실내지 않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화분떡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산란 육아가 시작되면 식량 소모가 많으니까 고체 사료 등을 이용해서 소강대 위에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 물병도 필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병에 물을 다 먹었으면 이제 물병을 채워주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부 급수통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질병 유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벌통 주변을 살펴보고, 벌통 주변의 그 바닥의 사봉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날개 불구벌이라든가 그 미성숙벌들이 떨어져 있는데도 떨어지는 데 잘 살펴보고, 있다면은 응애 감염 여부도 살펴보고, 기눈벌이나 여러 마리 뭉쳐서 동산벌이 있는지, 또 노대마병을 그 기눈벌이 있다면은 그 노대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근처 차량 전면 유리부나 그 봄네트 같은 곳에 떨어진 벌똥을 관찰해서 기다란 막대기 같은 그런 똥이 붙어 있으면 정상적인 건강한 벌똥이고, 또 동그란 물똥이 그 설사병으로 판단하면 된다. 동그란 물똥은 그 설사병으로 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화분떡을 크게 넣지는 않습니다. 이른 봄에 산란이 시작한 그 무렵에는 화분 소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게 놔주게 되면 열 손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이죠. 입춘이 지나서 2차 화분떡 놓아줄 때는 이제 소모가 상당히 많고 산란 그 육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크게 놓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입춘 절기가 돼서 동군이 이모저모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또 입춘 추위가 걱정이 돼서 동장 주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터양봉이었습니다.